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자료는 유경철 작가의 완벽한 소통법인데요. 소통. 정말 중요한데 왜 항상 어렵게 느껴질까요? 특히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회사를 나간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해고 사유 중에도 소통 능력 부족이 꽤 높다고 하고요. 이거 참 생각해볼 문제죠. 네, 맞습니다. 서점에 가면 소통책들 정말 많죠. 근데 이 자료는 그냥 어떻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다르게 소통하는가 여기에 주목하거든요. 바로 성격 기질이라는 관점에서요. 정신과 의사 칼 융 있잖아요. 이분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고통을 만든다고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다름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그걸 파헤쳐 볼 겁니다. 와, 흥미로운데요? 다름을 이해하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다름을 봐야 할까요? 이 자료에서는 칼 융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 그러니까 외향 E냐, 내향 I냐, 또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기준, 사고 T냐, 감정 F냐, 이런 데서 타고난 선호도가 다르다고 설명해요. 그 MBTI 같은 거랑 좀 연결되는 건가요? 네, 비슷한 맥락이죠.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은 막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얻잖아요.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야 충전이 되고요.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네, 근데 만약에 외향형 상사가 내향형 부하 직원을 자기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조용하냐? 회식은 왜 자꾸 빠지냐? 이렇게요. 그럼 오해가 쌓이기 딱 좋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건 그 직원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건데 말이죠. 이 다름을 놓치는 거예요. 네네. 에너지 얻는 방식의 차이. 중요하네요. 그럼 판단 방식의 차이는 어떤가요? T랑 F 말씀이셨죠? 이 부분이 또 갈등의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곤 하죠. 사고형 T 유형은 객관적인 사실, 논리, 그리고 공정성, 이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반면에 감정형 F 유형은 관계의 조화, 또 사람들의 감정, 공감, 이런 걸 훨씬 우선시하거든요. 듣기만 해도 좀 부딪힐 것 같은데요? 네, 자료에 나온 인사평가 사례가 딱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 성과는 진짜 최고예요. 근데 팀워크는 좀 부족한 T 유형 직원이 있어요. 이걸 F 유형 팀장이 평가하면 팀 분위기를 해치니까 좀 낮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관계를 중시하니까. 반대로 팀을 위해서는 막 헌신하는데 개인적인 성과 목표 달성은 좀 부족한 F 유형 직원이 있다고 해봐요. 이걸 T 유형 팀장이 평가하면 원칙대로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니까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가치관의 차이죠. 이 자료가 더 흥미로운 건 이 EI랑 TF 조합으로 사람 성향을 4가지 자연 유형으로 설명한다는 점이에요. 불, 물, 나무, 바람. 이거 좀 독특한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불유형, 그러니까 외향 사고형 ET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추진력이 강해요. 그래서 소통할 때도 딱 결론부터, 핵심부터 듣고 싶어 하죠. 막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나무 유형, 내향 감정형은 타인을 배려하고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과정이라든지 사람들의 감정을 살피는 소통을 선호하죠. 그럼 물류형 EF는요? 외형 감정형? 물 유형은 관계 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바람 유형 IT는 좀 차가운 느낌일까요? 내향 사고형? 네, 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라서 때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주죠. 이렇게 유형을 아는 게 실제 소통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저 사람은 분류형이구나 하고 끝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걸 무슨 낙인처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불이니까 이래. 이게 아니고요. 이걸 소통 방식을 좀 조율하는 도구로 쓰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불유형 상사에게 보고할 때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고 근거는 나중에 덧붙이는 식으로요. 반대로 나무 유형 동료와 이야기할 때는 좀 충분히 공감해 주면서 설명도 차근차근 해주는 거죠.
아, 상대방 맞춤형 소통 전략 같은 거네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페르소나, 그러니까 일종의 가면을 쓰기도 하잖아요. 상황에 맞게요. 하지만 자신의 진짜 기질, 본래 성향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이 자료는 강조해요. 그래야 나에게 맞는 소통 방식도 찾고 또 스트레스도 덜 받겠죠.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것, 그리고 상대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나에게 소통을 가로막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좀 유연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요. 여기서 8단계 인식의 사다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인식의 사다리요? 그건 뭔가요? 네. 같은 상황이나 데이터를 봐도요,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붙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는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필터로만 세상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 해석만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관점도 좀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소통이 어려운 많은 이유가 이 다름, 그러니까 성격이나 성향의 차이에서 오는 거군요. 그리고 이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이게 관계 개선의 정말 첫걸음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나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또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 어쩌면 가장 기본인데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 그리고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자료에서는요. 주변 사람들 특히 좀 소통이 어렵다고 느끼는 동료나 가족, 친구의 성향을 한번 추측해 보라고 제안해요. 불, 물, 나무, 바람 중에 어디에 가까울까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나라면 어떻게 소통 방식을 좀 바꿔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라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비난하거나 그 사람이 바뀌길 바라기보다는요. 아,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보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일까? 이렇게 관점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이군요. 네. 당신의 소통 방식에 대한 이런 작은 성찰, 이게 어쩌면 정말 예상치 못한 더 깊은 연결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